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회생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여러가지 조정을 해서 나온 변제금을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생의 첫 출발이자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바로 월 소득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다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과 사업소득자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는 법원과 저희와 같은 사무실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는 저희는 되도록 소득을 줄이려고 하고 법원에서는 되도록 소득을 높이려고 합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서 개인의 생 진행이 가능할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되도록 소득을 늘려서 개인의 생이 가능한 소득이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게 맞나요? 소명하세요? 라는 입장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소득이 문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리기 간단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소득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청서 접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오는 금액을 12로 나누면 월소득이 되는 겁니다. 세후 실제 받으시는 금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상여금, 성과금, 보너스 등 받으시는 명목은 상관없이 사업주로부터 받는 모든 돈이 포함됩니다. 1년간 받은 모든 돈을 12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근무기간이 짧아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회사로부터 급여병세서를 받고 급여통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소득자 분들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실제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신고도 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특수한 경우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생법원에서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최근 카드 사용이 대부분이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업소득의 특성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회생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생법원에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최대한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에서는 이 비용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생법원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세무서에 신고하셨던 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소득은 급여소득자와 동일하게 1년치 소득에서 12를 나누면 월소득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분들입니다. 세 번째, 제3유형인데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분들입니다. 근로소득자인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시거나 사업소득자이신데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소득이 많아서 문제된다기보다는 소득이 적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생활하려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금액도 최저생계비 이상은 나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이더라도 개인의 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프다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또는 다른 사정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년제 대학 나온 건강한 젊은 사람이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는다고 하면서 개인의 생활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주기 어려울 겁니다. 제3유형의 경우 우선 정기적이고 계속적이면서 소득 규모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의 유형은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3.3% 떼고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원청 징수된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통해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계약서라든지 위촉 확인서와 같은 서류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급여 계좌 내역도 제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3%와 비용이 있다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고 1년치 소득을 12로 나누면 월소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입니다. 특수한 경우인데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데도 4대 보험도 3.3% 원천 징수도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나마 급여를 계좌로 받으시면 좀 낫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급여를 계좌로 이체 받으신다면 급여 계좌 제출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사실 확인서는 받아오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생법원은 소득이 개인의 생활을 할 정도로 있는지만 보지 세금 신고를 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계좌에 입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셔도 법원에서 소득에 대한 증명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면 기각이 되는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본인 계좌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압류 등으로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우시다면 일단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라도 받아서 그 통장 내역으로 개인의 생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항상 문제됩니다. 무조건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형별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유형을 나눈 것이고요. 말씀드린 유형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소득과 관련해서 상담 전에 미리 확인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들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